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예. 나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하이킥 공식 욕바지 장성철. 왜 이러세요? 저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100만인의 봉소품 때 보니까 네. 장 소장님 보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감사하게 생각을 한 게 제 네. 앞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댓글처럼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예, 아주 뭐 인기 있는 패널 중에 한 분이시죠. 감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네. 오늘부터 매일 브리핑을 한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브리핑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왜 이제 우리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그리고 송산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매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난 5월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왔던 시찰단의 검증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닌데 뭐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을 할까 약간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브리핑 전에 네. 다른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예언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에서는 이런 그 뭐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도쿄전력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국 정부는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이렇게 얘기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해명이네요. 근데 오늘 실제로 브리핑한 거 보니까 아침에 7시 반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 보고 그랬대요. 아, 정부 관계자가.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도쿄전력에서 제공해줬거나 일본 정부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 보통 일본 측에서는 도쿄전력 측에서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명을 이제 재전달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은 이제 기자들이 많은 것 같고 관련된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매우 적고 그런데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분석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몇 가지 장면을 좀 예로 들어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된 게 2018년 8월에 일본 언론에서 폭로됐던 내용입니다. 처리돼서 탱크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에서 여전히 스트론튬 같은 심각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소위 그 알프스 장비, 다액종 제거 시설을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원전 탱크에 이제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약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같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일본의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본 언론이 폭로를 했고요.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소개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탱크에서는 스트론튬 90이 기준치의 2만 배 이상이 검출됐었다라는 건데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측에서는 삼중 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을 걸러낼 수 있다. 알프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맞는 장비인 것처럼 소개를 해왔는데 실제 성능이 소개했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된 배경이 이 폭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브리핑을 했던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 같은 경우는 원전 저장 탱크 내에 스트론튬의 검출치가 일본의 배출 기준이었던 리터당 30베크럴의 14,433배 그리고 한국의 배출 기준인 리터당 20베크럴의 21,650배에 해당했었던 거는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걸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일본 측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해가지고 희석한 뒤에 방출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18년에 일본 언론의 폭로가 나온 이후에도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2차 정화를 거치면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미만도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알프스를 한 번 걸으면 기준치의 2만 배가 남게 되는데 2번 걸으면 이게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냐? 거르기 전에는 4만 배였나 보죠, 뭐. 굉장히 좀 1차 거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증이 가능한 영역인 것인지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여러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도쿄전력 측의 설명은 알프스 장비가 순간적으로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안 걸어진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과연 지금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지 혹은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출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본 그 입헌민주당 야당 의원이 그 오염수 그 탱크에서 이거를 교반 좀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시료 채취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도쿄전력 관계자가 예 섞지 않고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게 나왔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이 질문도 있었네요. 그거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정부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박 차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는 오염수 시료 같은 경우는 오염수를 섞는 작업, 그러니까 교반 작업을 거친 시료를 사용하는 걸로 확인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측에 우리 정부가 확인을 했다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거랑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동문서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도쿄전력이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채취했던 시료가 섞는 작업을 안 거쳤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IAEA에 무슨 시료를 줬느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도쿄전력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제대로 된 시료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환경 영향 평가에 기반해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웠고요. 지금의 시설 설계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검증된 시료가 잘못된 거였다면 설계도 잘못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본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갑자기 IAEA에 섞은 시료를 줬다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것과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의문이 그런 거잖아요. 호텔에 투숙하면서 지금 110호에서 이거 110호 청소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120호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프스 하면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생각이 나지. 뭐 삼중 수소, 스트론튬, 요오드, 베크럴 이런 거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야당에서는 선전,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국민들께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정말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여러 가지 의구점에 대해서 일본 대신 해명을 해주는구나. 라는 인상과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왜 우리나라가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은 도쿄전력 측은 그렇지. 일본 정부는 이렇게 앞머리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대한민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맞죠. 그러면은 일본 측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브리핑을 매일 해야 되는지 뭐 일본 도쿄전력 우리가 홍보회사도 아니고 국영 홍보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 지적한 게 뭐냐면 뭐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IAEA에 뒤섞은 물을 시료로 제공했다라는 설명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다가 일본 대사관에서 배포했던 설명 자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정부나 혹은 도쿄전력의 설명을 그대로 옮길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국무조정실이나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이 브리핑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형적인 좋지 않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보고서에다가 우리 이런 거 했어요라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서에 한 줄, 두 줄, 세 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보다는 보고서용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면 일본 대사관하고 예. 국무총리실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공무원은 일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네. 매일 이거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자료 모발표했는 거 일본 대사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브리핑 자료 만들어야 되고 쓸데없는 짓 같습니다. 예. 정작 일본 연구기관에서도 오염 방류 어패류에 영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환경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환경부인데요. 환경성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원들이 2021년에 냈던 보고서입니다. 코다마 케이타라는 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오염수 방류가 연안 생물들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들 때문에 여기에 어패류가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폐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번식 능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소의 이제 다른 연구원 호리구치 토시히로 연구실장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연안 어패류의 개체수가 실제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앞선 연구를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1년에도 일본의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도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혹은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국민들의 우려를 중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비용 투입 대비 노력 대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그래 저렇게 국무총리실 조정실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독자적인 연구진이 일본에 가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네, 오염수 탱크에 가서 그 시료 무작위로 채취하고 알프스 통과시켜보고 그 시료 우리가 또 채취하고 그걸 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우리나라 해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거기보다 수치가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소금도 안 사고 그냥 뭐 해산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러는 거지. 일본 자료 그대로 해석해서 해명해 준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쓸데없이 공권력 낭비하지 말아라. 그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 요미우리 신문이랑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한국인의 83.8%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일본에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30%. 이제 12% 찬성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근데? 예. 근데 보면 한국의 경우 30에서 39세, 30대 반대가 94.4%예요. 60세 이상에서 73.3%가 반대를 해서 그게 평균 값이 되니까 83.8%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방류를 찬성하는 6%나 27%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냐고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거 여기도 보니까 진보는 94.1, 중도는 88.2, 보수는 66% 순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영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뭐 몸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방사능에 반응하는 체력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수가 오염수를 먹으면은 방사능에 덜 폭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요 여론조사는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8세 한국에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자체 여론조사국에서 1,017명에 대해서 18세 이상 성인 남성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좀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그러니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냥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따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황보승희 의원. 와, 이거 좀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 저희도 다룰 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제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제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희도 이제 아이템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한테 이제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 둔 걸로 보이는 명부, 이제 그거를 이제 찍은 사진이
소위 이제 전 남편을 통해서 경찰에 이제 제출이 됐고 그 명부를 보면 뭐 지역 정치인 같은 사람들의 이름 한 60여 명이 적혀 있는데 이름 옆에다가 뭐 7만이라든지 5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기재돼 있어서 이게 이제 돈 수수와 관련된 명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추가로 또 이제 황보 의원이 동거 중인 걸로 알려진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명품 가방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그 동거남 모 씨가 그동안 의원실의 뭐 관용차라든지 보좌진 그리고 사무실 경비 등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도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이후에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제 드나든다든지 혹은 의원실 비서를 뭐 기사로 부렸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 건데 게다가 이제 의원실을 마치 이제 이 사업가가 개인 사무실처럼 이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대목인데 오늘 황보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의혹 제기가 다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면서 본인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과거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라든지 혹은 뭐 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폭행했었다.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또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섞지 말고 가정폭력은 안 됩니다. 가정폭력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폭력입니다. 뭐 집안일이 뭐 바깥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정폭력이 많이 은폐되고 사소하게 취급되는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가정폭력은 그냥 폭력입니다. 폭력은 폭력의 죄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와 달리 정치인 황보승희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혹 요거는 따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선이 거지는 문제잖아요. 정확하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무감사 또는 뭐 윤리심판 한다든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는 뭐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아직 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네.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고요. 좀 황보 의원하고 되게 잘 알아요. 그래요? 안지 오래됐죠. 근데 2020년에 총선 때 공천을 받을 때 본인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거든요. 무리했어요. 상당히. 그 영도에 당협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껴버리고 김영호 당시 공관위원장의 그때 비서를 당협위원장이 했었거든요. 이현주 의원 아닙니까? 곽규택 당협위원장. 근데 그 당협위원장 오래 해가지고 지역을 기반을 닦아놨는데 예. 김영호 전 국회의장 네.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죠. 그렇죠. 그분의 비서로 처음 이 황보 의원이 정치에 이제 정치 들어왔죠. 들어왔거든요.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갑작스럽게 받은 거예요.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업보를 지금 무리하게 의원이 된 부분에 대한 업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폭행과 폭력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분명히 구분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어야 해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겠냐고. 네. 예? 내부에서 세세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럼 내부에서 언론에 제보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좀 보좌진들도 관리 잘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내년에 다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수 있을지 본인이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률가로서 봤을 때 황보 의원의 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그분이 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그게 사실 법률론이 해소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즉 법률론 관계에 있으면서 사실혼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판례 법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논리를 위한, 변명을 위한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장성철, 임경민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뭐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 아니 김은경 교수.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네. 첩보가 그 들어왔습니다. 얘기요? 이제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 지금 누가 될 거냐 계속 그 고민이 있었는데 김은경 교수 이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융소비자처장을 지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 부원장 중에서 한 명이 겸임하는 자리입니다. 예, 장 소장님. 두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도덕적인 문제도 아마 문제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문제인데 그냥 그것이 뭐 징계받았다고 한 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 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그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떠한 좀 문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내일부터 될 것 같아요. 네, 뭐 검증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을 하면서 나름 뭐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길을 열기도 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다는 것이 좀 알려져 근데 이런 있는데. 게 있어요. 그쪽 예. 분야에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야구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축구 선수 할 수 있냐? 근데 그 얘기죠. 예. 축구단에 와서 감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하자면 정무적 감각 그리고 혁신위원회에 어울리는 결단력 이것을 여의도 그 벼룩 서말보다 국회의원 3명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오기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무 감각과 결단력, 실행력,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혁신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조은석 감사위원이 네. 내부 게시판과 감사원 자유 게시판에도 글을 썼다는 건 공개적으로 이건 공개적 발언이다. 언론에서 충분히 취재할 만큼 취재해라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정말 사무처리 방식에서부터 불법성까지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직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드리는 거는 YTN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공개 그리고 그 내용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감사원의 이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의결되는 과정에서부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겁니다. 조은석 의원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제 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본인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최종 보고서를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폭로를 며칠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은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감사 보고서가 조작됐는데 이거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시했다. 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지금 공수처에 사건을 의뢰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조은석 위원이 오늘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일에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그 감사위원회 자리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기관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불만을 굉장히 좀 강하게 표출했고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말을 끊거나 끼어들거나 뭐 타박을 하고 또 회의가 잠시 중단이 되니까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아나무인이었다라는 게 조은석 위원의 이야기인데 참다 못해서 일부 위원들이 최재 감사원장한테 항의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별도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사무총장이 위원회에 참석을 한 거는 자격에 맞춘 참석이고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조은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사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을 변호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감사원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이 합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만 결정 권한이 있어요. 나머지 조직은 보조하는 조직이에요. 실무기구죠. 실무기구예요.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근데 실무보조기구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고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사후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들이 한 것을 더군다나 주심인 조은석 위원이 한 거를 사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갖고 전 위원장을 변호했다. 이거는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을 실무자가 합의의 그 성격, 결정, 권위 이런 거 다 다 그냥 박살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은석 위원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눈에 가시 같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의결을 했을 때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좀 참석을 해서 내가 실세야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 좀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유지되려면 제도와 시스템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거는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다음번에 혹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사무총장과 위원들 간에 또 갈등이 불러일으키면 또 실세 사무총장이 위원들을 협박하고 아나무인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법과 시스템, 제도, 규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감사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권 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전 편이라고 안 했고 그때 임명받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 사람들을 제일 많이 구속했던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